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수상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대감을 끌어올려놨다가 오늘은 또 시장이 살짝 주춤한 게 설 연휴 때문입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럴 줄 아셨어요? 네. 괜히 기대감 막 끌어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심각한 게 하나가 바뀌었죠. 뭐냐면 매크로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오, 어떡해요? 예? 달러가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금리나 관련된 쪽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나 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쪽인데 그게 약간 훼손이 됐죠.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렇죠. 뭐 무슨 한 나라의 증시가 외국인들 선물 뭐 11,000개, 11,000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어떤 시장 흐름들 찾아가면서 저희 매경과 함께 이제 매경 사람 다 되셨어요. 저희 매경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야죠. 다른 경제방송에서 이걸 보고 있을지.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알아볼지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를 맞춰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세요. 적중률이 높습니다. 네, 매일경제TV 틀면 나오는 김민수 대표,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해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플랫폼, 상사, 2차 전지 정말 온갖 테마, 온갖 업종은 다 올라왔네요. 종목별 장세인데요. 보시죠. 1위는 현대차 4.85%의 상승 보여줬고 현대임스가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서 사실 상장 이래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힘이 있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힘이 다소 달리면서 6%의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네이버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고선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를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토해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시총 상위주도 이따위로 움직이는구나 싶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이버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실적 발표 나왔던 내용들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만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OPM, 영업 마진 같은 경우도 괜찮네, 올해 좀 기대 좀 해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아마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인데 1.4배 정도면 낮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괜찮네 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주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이게 약간 좀 훼손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훼손이 간 게 뭘까라고 자세히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지표들, 이게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했었을 때 어떤 밸류를 좀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적까지 좋아지고 이렇게 되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약간 또 매크로 지표 꺾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변화가 좀 아쉬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주는 최근에 좀 올랐다는 성장주들은 오늘 무참하게 과감히 다 꺾이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또 여전히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의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어떤 시각들은 좀 저PBR 종목들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좀 올랐으니까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머니 무브가 이렇게 또 주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정반대의 모습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종목을 찾아보면은 수급이 동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나왔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 나왔다가 하루 만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 나오면 이거 외국인들도 단타 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단타 치는 거죠. 그들도 뭐 단타 친다기보다 뭐 그때 샀던 세력 다르고 이번에 파는 세력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그들은 한국 시장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액션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희도 뭐 단타 친다고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네요.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네이버를 볼 때 또 하나 복병으로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네이버 카카오보다 오늘 약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나왔던
앞으로 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정부의 나오고 있는 플랫폼 규제 관련된 얘기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얼만큼 또 어떤 발목을 잡느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업들 기사 알리기 쪽으로 조금 가닥을 맞춘 마당에 네.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어떤 발목을 잡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시행을 한다라고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좀 있겠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AI 시대인데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던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한국의 흐름들을 맞아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겠느냐라는 쪽들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어떤 트렌드가 바뀝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스마트폰으로 이어지죠. 이 스마트폰이 사라질 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전 프로 쓰고 네.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 쓰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유자재로 얘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걸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플랫폼도 그쪽에 맞게 바뀌겠구나. 그쪽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의 점검을 해봤을 때 6.09% 하락 배경에는 일단 매크로적인 변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성장주들이 오늘 시장 또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실적으로 끌어올렸던 기대를 다시 반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에도 추가 하락 염두해야 될지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내일을 위한 의견 주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저 PBR 종목들이 얼마큼 센지에 따라서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네. 한번 약간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갭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갭 나온 부분 정도를 메꾸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만 원대 초반 정도쯤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좀 경쟁력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그 정도까지 또 그래도 실적 뭐 완전히 좀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갭 메꾸기 나오게 되면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UP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내일장은 반등 시도 나올 것이다. 오늘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삼성물산 오늘 0.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부터 뜯어볼게요. 이번에 건설 부분의 실적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네, 건설 부분이 32% 성장. 잘했죠. 네. 약간 반사이익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은 상황도 들고 있고, 근데 그건 아직은 앞으로의 관건이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또 이제 GS 쪽은 영업 정지까지도 맞으면서 네. 약간 위축된 쪽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들에서 그러니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선방이 좀 나왔죠. 4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6,200억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밖에 안 줄었다. 물론 성장은 못 보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PF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큰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실적은 괜찮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물산 하면은 이제 삼성그룹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주사도 맡기도 하고 건설사도 맡기도 하고 패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은 색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는데 네. 이번에 저PBR,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이런 거 다 더하면 삼성물산도 매력적인 회사 아닙니까?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네. 라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런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가장 또 오늘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삼성물산의 과거, 네. 예, 또 이력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들이 있는 걸로 추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은 지주회사 쪽으로 본다라는 쪽들이 더 맞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지배구조의 정점인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지주회사 성격인데 그만큼의 주주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까라는 쪽들이 있는데 나왔네요. 그런 쪽에서 네. 지주사 관련된 그러니까 자사주죠. 자사주 소각을 보통주 한 12%대 하기 시작하고 우선주가 한 9.8%대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던 만큼의 성과를 보인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또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같은 경우도 올해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사주 한 780만 주 소각하겠다라는 쪽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계속 현금흐름 좋아진 거 가지고 꾸준히. 예,
매입 소각 이런 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거의 내리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직으로 차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삼성물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사주의하게 저 PBR 이야기로 지난주 많이 올랐고 또 오늘 걱정했던 리스크가 일단 무죄 판결이 나면서 네. 훼손될 만한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당장 빠질 이유가 안 보입니다. 아. 네,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차익 매물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호재가 호재는 그거죠. 이제 제일모직과의 합병 쪽에서 어떤 주주들의 손해가 법원 쪽의 판단이 네. 주주들의 손해는 아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의도한 쪽이 네.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일단 긍정적으로 또 될 때는 또 이렇게 잘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발목을 잡을 만한 뉴스가 없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장중에 소화하냐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업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역시 업 의견 하락할 만한 요인이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9위에 있는 SK이노베이션 2.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좋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축 처졌을 때도 SK이노무베이션 이럴 정도로 네. 약간 좀 투자자들의 이놈 이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실망감이 좀 컸던 종목들인데 이런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은 이번에 보니까 3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은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3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더 미스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운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SKI테크놀로지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네. 생각보다 그를 반영한 연결 실적들이 그렇게 좋을까라는 쪽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정유업황들도 아직까지 뭐 단단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흑전한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는 네. 이런 종목들 있죠. LG화 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까지 약간 어떤 전통 산업과 신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눈높이가 많이 낮았다라는 종목들은 반응을 하고 있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걸리는 게 네. 그 시총 상위에 특히 코스피 안에서 저평가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중에 속해 있는 LG화학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래 저평가 주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건 아니야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네. 뭐 SK이노베이션도 손이 좀 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죠. 네. 근데 거기다 뭔가 변하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기대감만 조금만 준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다 보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주식 투자가. 어렵죠, 근데, 네. 그만큼 많이 하락했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S-오일 관련된 쪽의 얘기도 의외로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정유업황의 변동성 때문에 네. 상당히 부진했는데 올해는 뚜렷한 개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정유업황에 대한 기대를 올해 살짝 키우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또 어느 정도 저희 예측치에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흐름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유업황 그나마 조금 요만큼이라도 기대감이 좀 높고 게다가 또 올해부터는 그래도 SK온이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수요를 확보시켜서 이제 흑자전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기업 가치에도 좀 도움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까지 플러스 알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무게를 두면서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실적과는 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의 그런 가치평가 이런 것들이 부각을 보여준다면 또 조금만 기대만 불러일으켜준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네. 업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낙폭이 큰 제주반도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거의 2%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네. 제주반도체도 10%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시총 1조 넘기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는 도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러고 나서도 또 오르다가 내리다가 했었거든요. 네. 오늘의 하락은 좀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네. 그냥 반도체라고 써있기만 하면 반도체 무늬만 있으면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밀렸네요. 거기다 최근에 시장에서 바라보던 성장주의 한 축이라고 했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취약하게,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쪽 팔고 이쪽이 아직도 강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피해를 봤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유진테크. 맞습니다. 저희 아직 여긴 네, 없네요. 여긴 없어요. 네, 유진테크가 생각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일본 업체한테 특허 소송 4건을 같이 당하다 보니까 네.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안 좋은데 일단 팔고 보자 라는 심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반도체들을 끌어내렸던 하나의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무엇보다 수급적인 외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국면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 저평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저PBR 이야기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거기다가 성장주에 대한 소외 현상 나왔고 또 오늘은 유진테크가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부진이 좀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주 반도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반도체주 사고 싶었는데 매번 올라서 못 샀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일까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제주 반도체의 성격은 일단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시총 1조 이상에서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쪽의 뉘앙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하면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수급 소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조 밑에서 이 정도에서 좀 돌릴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좀 적어도 기간 조정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차익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당장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장도 다운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쪽에 무게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간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또 갑자기 드는 궁금한 건데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한 초전도체주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실상 이렇게 실적 시즌 다 마무리되고 무언가 좀 FOMC 회의 관련해서도 2월은 공백이 있고 하다 보면 시선이 테마주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테마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핌 관련주 있고, PIM. CXL 관련주 있고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은 힘든가요? 그런 쪽으로 세부적인 테마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왔던 그러니까 즉 AI 관련된 쪽에 주축이 됐던 그러나 즉 반도체를 봤을 때 메모리 사이클 돌아오고 그중에서 하나가 견인되는 게 AI 관련된 투자 쪽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흐름들이 큰 흐름들이 이번에 크게 훼손을 받느냐라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생사죠.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끝났겠느냐. 미국은 전혀 안 끝났어요. 미국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서 트렌드를 맞춰갑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수급 때문에 AI 관련된 트렌드는 다 무시.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무시. 안 사. 그리고 그냥 차라리 팔아. 이래놓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수급의 쏠림이 더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렇게 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테마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대형 반도체 장비주 이쪽이 훨씬 더 앞으로 어떤 HBM과 함께 이끌어갈 흐름들을 봤을 때는 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때를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포함해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은 어떨지 보시죠. 시장에서 현대힘스와 엔캠, 제주반도체는 다운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업 의견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기아로 하겠습니다. 기아요. 네.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기아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또 네. 출연자분께 여쭤본 게 현대차는 4% 넘게 급등을 했는데 네. 기아는 장중에 3, 4% 정도 하락이 깊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엇갈린 주가 흐름에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기아가 더 많이 올라서 하락한 겁니까? 근데 현대차가 기분이 나빴죠. 동생이 시총이 이렇게 올라?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규모적으로 실적 성장은 기아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을 잘 벌어야 그다음에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주주 가치에 대한 또 앞으로의 뉘앙스도 좀 더 열어놓은 게 기아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5천억 자사주 매입해서 올해 50%, 내년에 또 봐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걸 봤을 때는, 게다가 또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아 쪽이 조금 더 매물 부담도 없고 낫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현대를 더 우위에 두시던데, 현대차를. 저는 동생을 더 사랑합니다. 네, 그냥 물론 현대차가 보여주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들은 그래도 실속은 동생이 더 차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실속적인 면은 기아다. 네. 근데 오늘 현대가 올랐던 거는, 현대차가 올랐던 건 동생이 여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와? 그럼 우리도 또 다시 키 맞추기 혹은 뭐 키 벌리기로 올라가야 된다. 키를 어떻게 벌립니까? 그러니까 약간 격차를 줘야 된다. 거기다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BR이 생각보다 아직 0.8배 그 밑으로 와 있다 보니까 기아는 좀 이제 1배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좀 낫겠네.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질이나 깜짝 놀라세요. 이게 질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주주 가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차라리 고르라고 하게 되면 기아가 낫다고 생각됩니다. 기아의 목표 주가 혹시 있습니까? 신고가한테 목표 주가를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50조가 안 되는 입장 쪽에서 그 이상 잘하면 한 60조까지도 바라보게 되면 한 20%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현재 가격에서 한 20%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 지지권을 잘 마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쪽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이렇게 기아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차도 같이 물론 업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형도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기아로 선정을 해봤네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